시청자 여러분, 그건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이 빨래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진주를 양식하는 것입니다. 진주 또한 역시 칼슘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칼슘은 우리 뼛속에 98% 정도가 있습니다. 뼈대가 굵은 사람은 2kg, 작은 사람은 1k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량이 피에 녹아 있고 조직액에 녹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칼슘이 없이는 이 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의 신진대사에 필요하고 이 신경이 전파하는데 제가 여기를 꼬집어 가지고 아프다 할 때도 이 칼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근육을 수축할 때도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피 속의 칼슘은 항상 정상 레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라고 했냐면은 부갑상선, 그러니까 이 갑상선이 여기 있는데 그 뒤로 보면요, 이 네 개가 콩알만한 게 있습니다. 이게 부갑상선인데 이게 하는 것이 항상 칼슘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서머스탯처럼 추우면은 히터가 올라갔다가 너무 더우면 꺼지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부갑성 호르몬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비행사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듯이 혹시 그 조종사가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비행기가 추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일은요, 혼자 하진 않습니다. 여기 부갑상선 말고 콩팥이 칼슘 조절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이 떨어지면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뼈에서 녹여냅니다. 그러면은 이 콩팥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장에서 칼슘을 흡수를 더 많이 합니다. 지들이 음식을 먹거나 또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기는데 이것이 간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은 그 비타민 D에 제 이름 OH가 하나 붙은 것 이것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콩팥이 여기서 제 이름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활성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류탄도 안전핀을 빼야지 되는 것처럼 이 비타민 D가 활성화되려면은 제 이름이 두 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장에 가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이타민 D 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게 호르몬이다. 왜냐? 이건 신체 내에서 생성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햇빛을 쬐면요, 자외선 때문에 비타민 D가 생깁니다. 햇볕만 충분히 쏘이면은 저희들이 음식으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하루 정도 있으면요, 그 비타민이 10,000 내지 20,000 유니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 D가 많다는 그 연어, 쌀몬을 이렇게 먹으면요, 잘해야 360 정도 생깁니다. 따라서 옛날에 낮에는 밭에 나가서 길쌈을 매면요, 전혀 비타민 D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으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차 타고 와서 오피스 일하고 또 집에 들어오니까 비타민 결핍증이 잘 생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태양을 쬐어도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200이면 충분하다, 400, 600 그러다가 요즘은 1000은 먹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2000 먹어도 해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타민 D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그 작용이 칼슘 흡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 독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마도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 왜냐면요, 그 비타민 D가 충분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세포를 침입하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암세포가 비타민 D를 먹으면은 좀 얌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 항암작용도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내에 있는 그 면역 기능이 뇌나 척추를 갖다가 공격하는 병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희끗희끗한 거, 이렇게 희끗한 거고, 이건 이제 척추입니다. 척추, 이게 목에 있는 척추의 그 담배꽁초 같은 거, 이게 바로 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은요, 이 친구들처럼 햇볕을 뭐 많이 쬐는 사람들은 아주 희귀하다 그래요. 여기는 뭐 적도니까 뭐 비타민 D에 결핍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뭘 하냐면요, 우리 면역 기능을 갖다가 좀 얌전하게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갑상선은요, 칼슘이 부족하면 무조건 뼈에서 빼냅니다. 그런데 이 나간 칼슘은요, 마치도 군 부대 내에서 제대는 장병만큼 신병이 있으면은 이 숫자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뼈에서 나간 칼슘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뼈에서 계속 칼슘을 빼면 안 되겠죠. 콩팥은 달라요. 콩팥으로 일단 피가 들어오면 무조건 덤프트럭처럼 전부 다 짜서 냅니다. 내고서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을 다시 흡수하는데 98% 이상의 칼슘이 재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어떤 분이 칼슘을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은 바로 오줌으로 나가는데,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듯이 칼슘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신석증이 생겨서 저는 칼슘을 셀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석증이 생기려면 칼슘뿐만 아니라 옥살레이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옥살레이트는 물론 음식에도 올 수도 있지만 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세균이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칼슘을 먹게 되면은 칼슘이 옥살레이트를 붙여가지고서 이것이 붙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되니까 변으로 나가니까 적당한 양의 칼슘은요, 오히려 신석증 예방이 좋습니다. 칼슘이 높아지는 것이 많은 시일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대개는 증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피검사 하다 보니까 칼슘이 높습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칼슘 레벨도 자꾸 높아지면요, 두통도 오고 정신도 희미해지고요, 그리고 또 장운동이 느려지니까 구역질도 나고 변비도 생기고 또 오줌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검사를 해서 칼슘이 높아지면요, 정밀 검사를 처음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피검사 할 때 그 물을 많이 안 잡수시고 오시는 분은요, 피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이 높아지지 않았나, 또는 우리 피 속에 있는 칼슘은 반 이상이 앨부민하고 같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 속에서 앨부민이 높아지면 칼슘이 또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몇 번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그래도 높으면 이제 정밀 검사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갑상선이 과잉 충성을 해서 호르몬을 더 많이 내면요, 이게 시커멓게 돼 있어요. 이게 칼슘이 빠져가지고. 이게 가짜 구찌백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도요, 가짜가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내냐면은 폐암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떤 폐암은 가짜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되면 또 칼슘 레벨이 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요, 유암이 이 뼈로 퍼지면은 이제 또 뼈가 녹아나니까 또 칼슘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참 암이 있으신 분이 칼슘이 올라가면 참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50% 이내가요, 한 달 이내에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결핵이 비타민 D를 갖다가 생산합니다. 그것도 활성화된 비타민 D를 생산하니까 장에서 칼슘을 갖다가 흡수를 더 많이 하니까 칼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테이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양의 칼슘, 그러니까 하루에 1000ml 정도만 잡수시면요, 골다공증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석증 예방에도 좋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요, 비타민 D 결핍증이 잘 생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세 번째는요, 칼슘이 혹시나 높아진 것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도 스모크 디텍터가 울면은 그 원인을 확인해야 되듯이 칼슘이 높아진 것은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